정말 근사한 안과. 오늘은 선천성 녹내장 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과 전문의 정근입니다. 선천성 녹내장 하면은 제목에 있듯이 태어날 때부터 녹내장이 생긴 것이죠.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그 선천성 녹내장도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나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또 자책감도 생기고 하는데, 자책감 가질 필요 없이 저절로 선천성 녹내장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아이 눈이 좀 이상하다, 눈이 왜 이렇게 크지, 그리고 눈물을 왜 흘리지, 이런 증상이 있다면 선천성 녹내장을 의심을 해서 안과로 와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녹내장은 어른한테 발생하고 40세 이후 50대, 60대, 70대에서 녹내장이 발생하는 노인성 질환이 녹내장입니다. 선천성 녹내장은 태어날 때부터 녹내장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발견을 하는데 아이의 눈이 이상하다, 엄마가 보고 병원으로 데리고 오게 되죠. 눈의 가장 노화의 1번 원인은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것이죠. 녹내장이죠. 두 번째, 햇볕. 정말 근사한 안과이기도 하고 이렇게 햇볕에 선글라스를 아주 예쁘게 끼고 있는데, 그죠? 햇볕을 예방하는 방법은 햇빛을 안 볼 수는 없으니까, 낮에 안 걸어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거나 자외선 차단 안경을 껴서 햇볕에서 눈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선천성 녹내장. 녹내장은 단적으로 말한다면 눈의 고혈압이다. 고혈압은 어떻죠? 혈압이 정상이 110에서 120 이하인데 혈관의 압이 높아져서, 혈관이 좁아져서 그 압이 높아지는 것이 고혈압이고, 녹내장도 눈 안에 압이 높아져서 생기는 것이 녹내장이고, 그 녹내장 중에 태어날 때부터 생긴다면은 어릴 때부터 생긴 것은 선천성 녹내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녹내장이란 눈의 고혈압이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선천성 녹내장, 영어로 하면 콘제니탈 글라코마, 녹내장에서 녹색녹자죠. 이렇게 녹색 녹내장. 녹내장도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른 녹내장은 안약만 넣으면 110세까지 충분히 유지될 수가 있는데, 근데 선천성 녹내장은 태어날 때부터 생겼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선천성 녹내장. 자, 녹내장은 이렇게 안저검사를 통해서 시신경을 보게 됩니다. 시신경의 컵 부분, 이렇게 흰 부분이 점점 커지죠. 이렇게 컵 부분이 점점 커지는 것을 시신경이 말라들어가는 것이죠. 시야검사를 보면은 이렇게 맹점이 있는데 맹점 위에 이렇게 점점 시야가 완전히 끔끔하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시야가 좁아지죠. 실제 시야를 보면은 산과 강과 들판이 잘 보여야 되는데 점점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끔끔하게. 즉 나중에 이 중심밖에 안 남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시야의 그 손이 녹내장이다 입니다. 녹내장의 원인은 이게 시신경이 점점 말라들어가는 질환, 그러면서 시야가 없어지는 질환이 녹내장의 기본이죠.
그럼 이게 녹내장의 기본인데 선천성 녹내장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시신경이 말라서 들어가면서 시야가 좁아지고 전체적으로 나중에 심해지면은 각막이 커지게 되고, 성인 녹내장과 다르게 선천성 녹내장은 아이들 눈은 커지는 거예요. 탄력성이 있어서. 그래서 눈 안에 압이 높아지니까, 안압이 높아지니까 눈의 형태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선천성 녹내장의 원인을 살펴보면은 되게 원인이 없이 산발성으로 발생하지만은 10%에서는 염색체 열성유전으로 발생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부학적인 이상으로는 전방각, 눈이 방수가 빠지는 그런 전방각 형성 시기에 불완전하게 분할되어져서 이런 성유주가 방수 유출로 하는 망 모양으로 조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방수가 생산되어져서 처방에서 만들어서 이 통로를 빠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다 막혀버렸죠. 방수가 만들어져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눈 뒤로 물이 고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못 들어가는 물 일부분 나중에 막혀서 돌아오고, 이건 다 막혀버리는 되겠죠. 뒤에서 눌러서 이렇게 방수가 유출되는 하수구 구멍이 막혀버리는 것이 선천성 녹내장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정상적인 생성이 안 돼버리고 이 부분이 다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선천성 녹내장은 일반 녹내장과 마찬가지로 방수, 눈 안에 물이 만들어져서 배출되는 하수도가 막혀버리는 거, 이렇게 막혀버리니까 하수도가 못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치료를 안 하면은 실명하게 되는 것이 선천성 녹내장입니다. 치료를 해도 시력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천성 녹내장은 치료하기가 정말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선천성 녹내장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아이가 났는데 눈이 이상하다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방 안에 형광등 불을 켜면은 눈이 부셔서 울기도 하기도 하고, 눈을 감기도 하고 안 뜨기도 하고, 눈꺼풀이 또 축소되기도 하고, 또 눈을 각막을 열어보면은 까만 동작 각막이 부옇게 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하얗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하얗게 희게 변한 거예요. 이렇게 각막이 부어버릴 거예요. 부종이죠. 부종. 부종은 거의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눈이 굉장히 커져버렸어요. 눈 안에 압력이 높아지니까, 그 압력이 높아지니까 눈이 팽창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 사람 눈보다 소눈이 얼마나 큽니까? 소눈처럼 손바닥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소눈처럼 커지는 거예요. 소눈, 불즈 아이. 안구 전체가 소눈처럼 커져버립니다. 그리고 각막이 이렇게 손 사이 가면은 각막 혼탁이 남아서 시력이 영구적인 혼탁으로 시력이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막 혼탁 부종뿐만 아니라 백내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시신경 묘두 항몰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선천성 녹내장으로 인한 합병증이 상당히 눈에 다 신경 수가 있을 정도로 눈에 이렇게 눈 동자가 허옇게 변하는 것, 눈이 커지는 것, 정크죠. 소눈처럼 이렇게 커지는 것, 이것이 선천성 녹내장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천성 녹내장은 태어날 때부터 발생하면서 각막이 부어 있으면서 부종이 생기고, 그 부종이 나중에 오래 가면은 혼탁으로 남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안 보이죠? 유리창에 때가 껴서 흐리게 되어 있으면은 밖에 안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막이 혼탁이 생기면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혼탁이 생기면은 그 각막을 유리창을 갈아 끼우듯이 각막을 갈아 끼워야 되는데 그것이 각막 이식 수술인데 그렇게 하기에도 힘든 거예요. 눈에 압이 높아서. 그래서 선천성 녹내장은 초기에 눈물 흘림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눈부심에 의해서 눈을 안 뜬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영구적인 혼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눈이 이상하다, 눈이 좀 부옇다, 눈이 좀 크다, 정상인 아이들보다. 그리고 불빛을 보면은 아이가 자지르듯이 운다, 그리고 눈물을 계속 흘린다 하면은 눈에 이상이 있구나. 그리고 안과에 오시면은 선천성 녹내장이라는 진단을 내릴 수도 있는 아이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눈이 이상이 있을 때는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을 빨리 안과로 데려오셔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선천성 녹내장은 과연 치료가 될까요? 치료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 발생할까요? 양쪽 다 발생할 확률이 3분의 2 정도 맞습니다. 3분의 1로. 그죠? 그럼 환자의 3분의 1은 태생기 때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벌써 발병을 하는 거예요. 3분의 1은. 그래서 출생 시에는 특징적인 증상으로 각막이 부어 있어서 눈이 커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고 나서 발생하지 있지만은 대부분 생후 1년 이내 90%가 발병을 하게 되죠. 그런데 태생기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천성 녹내장이 있는 아이들은 시력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실명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다행히 3분의 1은 양쪽이 발생하지 않고 한쪽만 발생할 수 있으니까 또 조기 발견하면은 어느 정도 시력이 떨어져 있더라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의학과 그리고 안과의 수술 기술이 많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녹내장은 안약으로 치료가 될 수도 있고 또 선천성 녹내장도 반드시 대부분 수술을 하게 되죠. 수술을 통해서 이미 나빠진 시력을 돌릴 수는 없지만은 현재 남아있는 녹내장이 남아있는 시신경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선천성 녹내장이 의심이 되면은 적극적인 치료와 수술에서 눈을 보존하는 역할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녹내장은 일반적인 성인 녹내장은 안약으로 대부분 치료가 가능합니다. 선천성 녹내장은 대부분 수술이 필요합니다. 확진하는 즉시 안압 조절을 수술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 방수가 만들어서 눈 앞쪽으로 나와서 방수가 빠져나오는 통로 이 부분을 절개를 해줘서 방수가 쉽게 빠져나가도록 해주는 방법이 선천성 녹내장의 수술의 기본 원리입니다. 방수가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수술하는 방법. 빨리 할수록 좋죠. 그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이 수술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 그래서 섬유조 절제술을 하거나 또 절제술 잘라내거나 또 방수 유출 장치 임플란트를 삽입하거나 선모체 파괴술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는데 우리 아이의 눈 상태를 보고 가장 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천성 녹내장은 조기 발견 역시 조기 수술로서 빨리 수술을 해줘야 더 이상의 시신경 손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성 녹내장이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적극적인 치료와 수술을 한다면은 110세까지도 자녀의 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선천성 녹내장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녹내장의 치료의 원칙과 방침은 어른 녹내장과 거의 비슷하지만은 일단 먼저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조기 수술, 선천성 녹내장은 수술이 가장 적절한 답일 수가 있습니다. 수술 방법도 어른 수술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또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그런 또 불편함도 있지만은 최근의 마취 방법도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 없이 그리고 시력에 더 이상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기 발견, 조기 수술이 필요하죠. 선천성 녹내장. 자, 녹내장 수술을 여러 가지로 보면은 섬유조 절개술, 이렇게 절개를 해서 방수가 빠져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이 부분이 막혔기 때문에 이 부분 막힌 것을 뚫어주는 수술이 선천성 녹내장의 수술이죠. 자, 이 부분에서 방수가 만들어져서 나오는데 이 부분의 통로를 만들어 주었죠. 이게 이 부분에 이 물이 이쪽으로 밖으로 빠져나오게 합니다. 어른의 녹내장 수술과 똑같죠. 이 섬유조 절개술, 구멍만 내어주는 것이 섬유조 절개술입니다. 이렇게 방수가 나와서 나가는 구멍을 막혀 있는 거예요. 막히는 걸 이렇게 통로로 만들어줘서 방수가 배출되는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이 섬유조 절개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선천성 녹내장의 수술 방법도 어른의 녹내장 수술과 거의 차이 없이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수술을 해서 시신경 손상이 없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녹내장 수술의 원칙이고, 특히 선천성 녹내장은 빠른 시간 안에 수술하는 것이 좋은데,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할 때 필요한 아이의 건강 상태가 또 중요하죠. 자, 그 다음 섬유조 절개술, 그 구멍만 내어서는 안압이 조절 안 되는 수가 아이들한테는 있는 거예요. 선천성 녹내장은 또 마지막 수술 방법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이렇게 하나의 판으로 되어 있는 튜브가 있습니다. 이 튜브의 끝이 눈 안에 연결되어 있죠. 눈 안에 있는 물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수술 같지만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술이겠죠. 이렇게 밸브 형태로 꾹꾹 누르면은 물이 빠져나와서 밖으로 빠지는 장치죠. 이것을 눈에 붙여서 튜브 끝은 눈 안에 넣어 놓습니다. 이렇게 눈 안에 있는 방수가 이 통로를 통해서 밸브를 통해서 눈 바깥쪽으로 배출하게 해주는 수술이 임플란트 수술이죠.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 이를 빼내고 대신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수술을 하죠. 똑같아요. 눈 안에도 이런 임플란트는 하나의 삽입이죠. 임플란트를 넣어서 밸브에 있는 물이 빠지는, 그러니까 튜브를 눈 안에 꼽아서 눈 바깥쪽으로 빼내는 그런 조절 장치죠. 그래서 이런 임플란트 삽입을 통해서 선천성 녹내장의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성 녹내장의 경우에서는 조기 진단, 조기 치료는 수술인데 수술은 팔로 섬유줄을 잘라주는 방법, 그리고 섬유줄을 잘라서 전체적으로 물이 빠지도록, 방수가 빠지도록 하는 방법. 그 방법이 최근에는 이런 백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삽입해서 눈 안에 있는 물을 바깥쪽으로 빼내는 임플란트 삽입 수술이 최근에 많이 또 되고 있죠. 이것이 방수 유출 장치인데 최근에는 이런 수술을 많이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선천성 녹내장인 경우에서는 주로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안과에서 녹내장 전문의가 대부분 수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신 마취도 해야 되고 하니까 상급종합 대학병원에 와서 녹내장 전문 교수한테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선천성 녹내장인 경우에 전신 마취를 하고 나오니까 안대를 이렇게 붙였죠. 얼마나 많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하고 나면은 성공률이 그렇게 낮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아이가 녹내장이 있다, 나중에 실명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도 있겠지만은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한다면은 남은 시력을 잘 보존해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안과의 의료 기술 지식이 많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곤치지 못하는 병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안과의 치료 기술 영역이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성 녹내장도 10년, 20년쯤 하더라도 치료가 상당히 어려웠고 거의 실명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 많은 안과 의사들의 노력과 수술 기술의 개발과 또 현미경의 발전과 또 임플란트를 통해서 그런 기구의 발달, 또 레이저 치료의 또 발달, 이런 많은 기계와 장비와 그리고 시술 장비의 발달로 인해서 선천성 녹내장도 이제는 많이 정복되어져서 시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질환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안과 수술의 가장 기본적인 방침은 남아있는 현재의 시력을 잘 보존하는 것, 이것이 안과 수술.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선천성 녹내장도 이제는 많이 질병이 극복이 되었습니다. 아주 전체적으로 그림이 잘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안과는 많은 레이저 장비, 그리고 CT를 통한 OCT 검사 장비, 그리고 많은 수술 기구의 개발 발전, 이를 통해서 눈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죠. 최근에는 망막 이식 수술도 지금 미국을 통해서 많은 곳에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는 전자칩을 또 삽입한다든지, 옛날에는 많은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이 조기 발견, 조기 치료, 그리고 조기 수술을 통해서 수술 기술을 개발로 인해서 실명이 예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된 분과 전문의를 통해서 자신의 질병을 또 더 세밀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천성 녹내장을 포함해서 많은 수술도 안과 의사의 성과, 그리고 최신 안과 기계와 그리고 새로운 신약으로서 많은 실명 환자들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가 있게 되죠. 저희들 의사들은 해외 의료봉사라든지 국내 의료봉사를 참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의사가 된 기본적인 그 부분 하나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저희들 의료봉사를 많이 가는데, 그린 닥터스 재단이라든지 많은 봉사하는 의사들이 모여서 저희들 우크라이나 전쟁 때 또 의료 지원단을 통해서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우크라이나 전쟁 적경 지역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고, 저는 안과니까 눈검사를 주로 해줍니다. 피라민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물론 그곳에서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제한된 기계로서 얼마나 많은 치료를 하겠습니까? 많은 외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와 있는 피난민들을 도울 수 있다는, 그리고 피난민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계가 한 이웃이 되는 느낌이죠. 우리가 6.25, 1950년도 6.25에 한국 동란대 얼마나 많은 외국의 우방국이 와서 도왔습니까? 부산에 가면은 유엔 공원묘지가 있어요. 그 유엔 공원묘지에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와서 도우고 한 나라들의 그 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봉사하는 그 나라들, 특히 또 튀르키예에서 저희들이 봉사를 갔는데, 우크라이나 이 지역도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실망과 또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이곳에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가서 의료 봉사를 하고 그리고 눈도 봐주고 혈압도 재면서 또 고혈압 약이 없이 약도 없이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전쟁 난민들한테 약도 지원해 주면서 그런 봉사를 통해서 각 나라들이 평화를 지키고 서로가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오늘도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봉사하는 의사들, 또 안과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는 수술들 하는 봉사하는 의사들이 대한민국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가서 우리는 코리아에서 온 의사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태극기가 달고 있으면 태극기가 대한민국이 워낙 세계에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 선진국에 들어있으니까 태극기를 단 코리아의 의사들이 도우러 왔다. 그 사실 하나로 그 국민들은 한국의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것이죠. 6.25 때 우리 한국을 도와줬던 우방국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분들이 우리 우방국을 우리 한국을 도왔기 때문에 뭐 살고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잘 살게 되어서 도와주고 또 전쟁 때 어려웠던 그 식량도 공급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의사들이 가서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의료 봉사를 통해서 의사들이 대한민국의 국위를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에 또 청소년들이 많이 또 참여하기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하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이 제일 많이 와 있고 이때 안과, 내과 많은 의사들이 가서 봉사를 하고 그 바로 옆에는 폭탄이 떨어지는 곳까지 옆에 갔는데 굉장히 무서웠지만은 이 의사들은 합니다. 자, 정근 박사가 참 나이가 된 것 같는데 안과 의사가 된 지가 40년 다 돼 갔는데 참 젊게 보입니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정근 원장님 어떻게 하면은 젊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요. 11가지 비결을 제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드려요. 의사들은 가지고 있던 지식을 다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마음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했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뭘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긍정적인.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래 못 살아요. 제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보면은 살겠다. 나는 산다. 몸이 좋아졌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분들은 정말 좋아져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 사무실 보거든요. 나는 안 돼. 죽겠다 하는 분들은 그냥 시들시들해져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잘 될 것이다. 좋을 것이다. 좋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 술, 담배. 저는 술, 담배 안 합니다. 특히 안과 질환을 가진 분들은 술, 담배가 굉장히 안 좋아요. 또 녹내장 있는 분들은 술, 담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가식은 참 피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피해야 되죠. 술, 담배, 가식을 피해라. 안과 의사인 저는 안경을 씁니다. 이 안경 자체도 자에서 차단이 되는 거예요. 안경을 안 쓰는 분들은 눈을 보호하는데 나이는 어쩔 수 없죠. 근데 나이는 들어가도 눈에 가장 안 좋은 것이 햇볕입니다. 햇볕. 물론 햇빛은 생명을 소생시키는 역할을 하지만은 눈에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실 때는 외출할 때는 꼭 선글라스를 껴라. 선글라스가 없으면 어떡하죠? 모자를 쓰십시오. 그래서 햇빛을 많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글라스를 꼭 끼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마음에서 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하는 것은 남을 도울 때 에너지가 솟아나거든요. 엔돌핀이 생성되거든요. 그래서 사회봉사와 기부를 많이 해라. 아이고 기부하면 내 돈이 줄어드는데 기부를 하면 할수록 돈은 더 들어옵니다. 복이 더 들어오고 그래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곳에 가면 열심히 봉사하고 도우고 주변에 곳곳에 봉사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또 바퍼 봉사라든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든지 기부할 수 있다면 기부하십시오. 그러면은 건강해집니다.
그거는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프면은 즉시 병원에 가라. 나는 건강해, 나는 튼튼해 하는 분들이 나중에 암이 전이 되어서 상비 사기로 병원에 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해 하지만은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하면 병원에 빨리 가셔서 검사하고, 또 필요하면 의사 선생님이 입원하라 하면 빨리 입원하고, 의사 선생님이 검사하라 하면 빨리 검사하고 하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의사 시키는 대로 하면 오래 살고, 의사가 하는 대로 하면 빨리 돌아가십니다. 의사는 자기 몸을 잘 안 지켜요. 환자 치료하다 보면 자기 몸을 지킬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하는 대로 하면은 빨리 죽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오래 삽니다. 그래서 병원을 친하게 지내십시오. 그리고 게으른 사람들은 병원에 가기를 싫어하고 건강검진 받는 것도 싫어해요. 근데 의사들도 건강검진 정말 잘 안 받습니다, 본인들은. 그래서 의사들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는 가끔씩 보는데요. 건강검진은 2년마다 국가에서 해주는 검진이 있죠. 그 검진에 추가를 검사를 하면은 쉽게 종합검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의료보장정책이 세계에서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해주는 검사에 필요한 검사를 추가로 건강검진을 2년마다 하십시오. 그러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조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봐요. 그 외에 전문 원장님 뭘 드세요? 합니다. 저는 밥 잘 먹고 아침에 비타민 도화를 꼭 챙겨 먹고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에 비타민 2개를 꼭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동안도 유지를 할 수도 있고 질병도 예방을 할 수도 있고 몸의 활력을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비타민은 아침에 꼭 복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출퇴근을 차로 안 합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거든요. 그 자전거가 없는 분들은 위험하면은 걸어서 다니십시오. 짧은 거리는 걸어서 다니면 좋아요. 다리 운동, 그리고 걸으면서 또 온몸 운동이 되거든요. 운동을 따로 안 해도 돼요. 의사 선생님들은 바빠서 운동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짧은 거리는 걸어서 다니라. 그러면은 최근에는 110세를까지 대부분 이제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암도 조기 수술하니까. 근데 앞으로 피하지 못하는 거는 치매가 많습니다. 요양병원에 가면은 80 중반 이후에 치매가 대부분 시작하거든요. 치매 예방에 좋은 것이 뭘까요? 스마트폰을 많이 쓰십시오. 스마트폰을 뉴스도 보기도 하고 드라마도 보기도 하고 메모도 하기도 하고 모든 검색을 하기도 하고, 그 스마트폰을 손에서 뭐 하루 종일 쥐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이 보십시오. 스마트폰 활용을 늘리고 메모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메모를 하고, 그러면은 치매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나왔지만 평소에는 목에 스카프를 맵니다. 스카프. 목을 따뜻하게 하면은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스카프로 목을 따뜻하게 하라. 정근 원장님도 스카프를 맵니다. 저는 초가을부터 초봄까지 항상 스카프를 메고 다니는 스카프 매는 의사입니다. 그 감기도 잘 안 걸려요. 그래서 목을 따뜻하게 하면은 모든 만병을 우린 감기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목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스카프 꼭 매세요. 자,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 주변에 보면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나중에 자녀들한테 돈을 다 유산 상속해버리고 돈이 없어요. 병원에 와서 종합검사를 한번 하려고 해도 그 돈이 없으니까 굉장히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들 상속하는 것보다도 돈을 지키십시오. 돈을 지키면은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돈을 쓸 수가 있는 돈을 가지고 계시면은 노후 자금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정근 박사의 건강 비결 11계명 꼭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살아있을 동안 남의 손 빌리지 않고 건강하게 자기 돈으로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움직일 수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죠. 살아있을 동안 눈이 잘 보여서 볼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110세까지 텔레비전만 볼 수 있다면 그것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110세까지 건강을 지키는 비결 꼭 참고하셔서 필요하면서 꼭 흡수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선천성 녹내장 정말 참 아픈 이야기입니다. 엄마로서는 자식이 아플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자식의 눈물을 대신 흘려줄 수 있는 부모님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선천성 녹내장은 정말 어려운 질병이지만은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의 녹내장 전문 교수님한테 치료를 받는 것이 좋죠. 전신 천량, 온몸이 천량이면 눈은 900량, 90%죠. 정말 눈은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110세까지 눈을 잘 보호해서 110세까지 재미있는 텔레비전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은 선천성 녹내장 40년 된 안과 의사 전문의 정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